자, 1학년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주에 4번이나 볼 수 있게 돼서 보는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자, 그 수업 1, 2, 3 영상 올려놓은 거를 아마 잘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어떤 학교에서도 이렇게 중간고사에 대한 리뷰를 자세하게 진행하고 또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해 준 학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희고에 속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실 여기서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수업 열심히 따라오셔서 기말고사에도 정말 중간고사와 같은 좋은 결과 또 더 향상된 결과를 다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쌤이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니까 경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다 보니까 의무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는 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고 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서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확인하면서 좀 두드러진 특징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말고사에 대한 동향성, 중간고사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고사의 평균은요 70점 만점에 조금 보정이 돼서 41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간고사는 90점 만점이었고요. 평균이 31.6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만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많이 올랐죠. 자, 이거를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70점 중에 59점이 나옵니다. 100점 중에 59점. 자, 작년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시 35점이 나왔습니다. 자, 무려 24점이 떡상을 했죠. 상승. 쌤이 중간고사 전에 가이드를 하면서 쌤을 디스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문제 배치가 확실히 실패였었다고, 문제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쌤을 이렇게 난이도 조절 신경 쓰고 문제 배치까지 신경을 썼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체가 24점이 올랐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덜 받은 학생이다 할지라도 수학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솔직히 작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수업 시간에 풀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본 베이스는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준 교과서와 프린트, 또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일단 충실하게 그대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컷을 살펴보면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등급은 좀 높습니다. 1등급은 97점, 2등급이 87점, 3등급이 78점, 4등급이 67점 나왔습니다. 자, 누구나 꿈꾸는 등급 컷 분포예요. 자, 10점 간격으로 정확히 분포가 됐습니다. 자, 즉 분포도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시험 문제에 대한 밸런스도 상당히 좋았던 시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좀 흠인 거는요, 이제 1등급 컷이 97점이라는 좀 높은 컷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술형 점수에서 조금 갈린 이제 그런 감이 있어서 기말 때는 이 컷을 조금 낮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5점 정도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제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평균 점수도 한 36점 또는 35점 정도로 맞춰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등급 컷들이 아마 5점 정도. 근데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으니까 6점에서 7점 정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5점은 7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 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좀 구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마 기말고사까지 하면은 조금 더 변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 2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 똑같이 1,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쌤이 실제로 우리 반 학생들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 1, 2등급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놓은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들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 접근 방법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의도한 대로 잘 풀어낸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로 방정식 위주로 식을 많이 구성해서 해결을 했던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자,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기말고사는 종특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하와 해석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학생들은 기말고사 때 조금 뻑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뻑뻑하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풀이가 방정식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말고사 때 그 거품이 좀 꺼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세한 것들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또 2등급 하반부 학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기말고사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등급보다 한 등급 이상, 더 그 이상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이드라인대로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하니까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이 총평은 조금 상위권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총평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총평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쌤의 이 두 가지 충고를 조금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아마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문제 1회독을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1회독의 취지는 뭐였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감별해 보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로 따지면 킬러가 단답형 4번과 5번과 서술형 3번이었었는데, 자, 아무리 보더라도 단답형 4번, 5번은 프린트에서 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푸는데 드는 소요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린트 중에서는 좀 상급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긴 했습니다. 21번, 29번, 30번을 제외하고 이제 그 문제가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는 아마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 거의 최상급 난이도의 문제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는 조금 등한시하거나 어려우니까 조금 넘겨놓다가 확실하게 학습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회독의 목표 자체는 자기가 풀 수 있는 좀 익숙한 문제들을 감별하고자 1회독을 먼저 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정말 충실하게 풀었다면은 당연히 단답형 4번, 5번보다는 서술형 3번에 익숙했을 거고, 그래서 서술형 2번과 3번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단답형 4, 5번의 승부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객관식은 30점 만점이 나왔는데 단답형이 이제 한 25점 또는 뭐 21점 아니면 30점 이렇게 받은 친구들의 얘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니까 단답형 4, 5번을 먼저 풀다가 서술형 3번을 놓친 친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쌤이 중간고사 전에 이미 경고를 했었죠. 아마 그런 친구들은 다시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봤을 때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라면서 가슴을 친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들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는 좀 분명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이 문제를 좀 못 풀었다.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쵸, 풀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 시험에 풀 수 없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즉 사실 몰랐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어떤 포인트에서 몰랐냐? 충분히
이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 1회독을 충분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감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시험 운용 능력이 조금 떨어졌던 겁니다.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맞춰놓고 다른 문제에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별이 좀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래서 프린트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자기는 프린트를 많이 풀었는데도 3번은 좀 어렵긴 했다. 진짜 3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은 풀지 못하는 클래스였을 수도 있고요. 프린트를 충분히 많이 프린트를 좀 덜 풀어서 서술형 3번이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서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 프린트를 정말 자고 바로 일어나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손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만약에 푼 친구들이라면은 시험 문제에서 내가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알알이 다 박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정말 충실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프린트를 정말 충실하게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52점을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줬습니다. 얘가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에는 52점은 기본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에는요 49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자, 이 49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에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킬러들을 건드리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마 이 52점을 최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52점이니까 단답형 4번, 5번, 서술형 3번을 제외하고 아마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푼 친구들이 이 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15분에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똑같이 이 49점을 얼마만큼 시간 내에 확보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49점을 한 40분 정도에 자기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49점 받는 거고요. 이거를 30분 내에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킬러라고 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될 텐데요. 그 4문제 중에 이제 20분이니까 한 2문제 정도 건드려보는 시험 운용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까지 다 푸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문제를 건드릴 수 있고요. 아마 2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이 49점을 확보를 했다면은 나머지 4문제를 다 건드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25분에서 20분 안에 이 49점을 획득했다라는 거는 올바른 시야대로 정석대로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4문제를 풀 수 있는 시야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거는 4개를 다 건드려서 하나도 못 건지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본인이 학습하다가 조금이라도 익숙한 부분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학습이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맞춰 나가는 게, 시험은 무조건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기가 익숙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프린트가 익숙해야겠죠. 프린트가 익숙하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험 운용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프린트를 진짜 4번에서 5번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프린트를 많이 풀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쌤의 가이드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4번에서 5번을 풀 때 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체계성과 간결성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자기가 푸는 것과 그게 시험에 적합한 풀이인지는 진짜 다릅니다.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반복해서 풀어보자라고 했던 친구들 꽤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쌤이 이제 질문을 받을 때 21번과 29번과 30번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꽤 활발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험 전주에 21, 29번, 30번을 제외를 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한 이후에는 거의 질문들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테니까. 자, 그러나 자, 여기서 또 갈려요. 뭐냐면은 중간고사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심하게 변별하지 않았어요. 자, 이 중간고사 때는 이 대수 방정식으로 복잡하게 푸나 기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다운시킨 친구들이나 크게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실제로 2등급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 기하로 다운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정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말고사는 좀 달라요. 기말고사는 도형의 종특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으로만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정말 아예 식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방정식을 정말 어렵사리 세운다 하더라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많이 풀 때요. 자, 일단 프린트를 많이 푼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굿한 행동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굿은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자, 뭐냐? 자,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최상급 친구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이 최상급 친구들은요, 아마 1등급 또는 또 만점 받은 친구들은 이 최상급의 학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상급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비교급, 비교 우위의 단계를 한번 거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배럴은요,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최상급의 학생들은요,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은 저 학생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일까? 과연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라고 의도한 문제일까? 하면서 본인이 조건을 좀 잘못 썼는지, 아니면 조건을 덜 썼는지, 조건을 다른 방향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평가가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스스로 이 풀이가 좋은 풀이인지 나쁜 풀이인지 점검하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풀고 끝나고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가 이 기하 또 의도에 맞는 풀이인지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중간고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점검을 요청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 응용 능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던 겁니다. 왜냐면 더 좋은 풀이가 있고 더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의도에 맞게 접근을 해서 분명히 이 52점을 20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52점 자체를 못 획득하거나 이 52점을 획득하는데 40분 가까이를 써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쌤의 그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카톡 채널 열려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어차피 저희가 한 주 수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혹 풀었다 할지라도 그 풀이가 과연 의도에 맞는 풀이인지 반드시 점검을 받으십시오. 이것도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풀어도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학습이란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노동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왜냐? 1, 2, 3, 4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 풀면요, 아무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계산 능력만 조금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한 겁니다. 굉장히 안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학습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고력의 증진이 돼야 됩니다. 사고력의 증진이 돼야 되고요. 이 능력이라는 게 증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계적인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거 경계 듣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요. 중학교의 평가 요소와 고등학교의 평가 요소가 다른 것에 기인을 합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요. 지식만을 평가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 지식을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잘 차려진 밥상을 이거 떠먹어봐라, 이것도 떠먹어볼래, 이렇게 떠먹어봐서 다 떠먹여준 대로 떠먹기만 하면 사실 잘 나오는 시험이 중학교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평가 요소 자체가 지식도 평가하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 그 시험, 국가시험의 이름이 뭐죠? 대입 수능 시험이잖아요. 자, 이 수능은요,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즉, 대입 수능 시험은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본인이 배운 지식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교과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는지, 같은 교과를 활용한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대입 수능 시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알찬 시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중간고사 때 객관식 1번이요. x-1로 나눈 나머지였습니다. 자, 요거는 지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는지, 나머지 정리를 알면 1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이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관식 1번에 대응되는 문제가 객관식 9번이었습니다. 자, 객관식 9번은요, 자, 저 인수정리와 항등식을 적용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나머지 정리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나머지를 통해서 다항식을 추론해 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왜냐면 다항식의 본질 자체가 최고차항의 개수, 차수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 차수만큼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차수가 만약에 3차다. 그럼 얘는 3개의 구성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은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A와 B와 C를 따로 구하기 위해서 아주 난잡한 식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식을 전개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리 말고 다른 것들을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게 A-B 플러스 C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꼴 정리를 먼저 하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1이 -1 플러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P-1 플러스 1이어서요. 아, 사실 A하고 B하고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P-1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즉, PX에다가 -1을 대입. 즉, PX라는 다항식을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2-i가 있었고요. 1-i였죠. 그 다음에 x-1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냐? 6이란 게 주어졌었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1 플러스 i가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인수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플러스 5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꼴 정리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끝나면요. 4줄에 끝냈어야 되는 문제예요. 저렇게 잘 따라서 푼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아서 저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틀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왜냐면은 쌤 절대 이거 틀리라고 묻는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마치 이 프린트를 푸는데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풀었을 거예요. 이거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집중력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그게 변별 포인트예요. 맞죠? 대수와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져서 계산이 복잡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기하로 인해서 방정식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변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하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석을 줄인 다음에 방정식을 간결하게 세워서 푸는 게. 자,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교육과정 해설서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하와 대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라.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쌤은요, 수능을 따르고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기말고사에도 절대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 이렇게 3줄 또는 4줄이면 그냥 딱딱딱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왜냐? 여러분들 이거 능력을 묻긴 했지만 프린트에도 다 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수업 시간에 쌤이 이야기했던 그 시야대로 접근해서 간결하게 푸는 것들이 이미 훈련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점검이라도 받았으면은 이렇게 풀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의 방법대로만 풀다가 향상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 나는 아는데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모르는 거 맞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능력치가 부족했던 거죠. 얘를 적용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능력치가 부족했던 거죠.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간결하게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전수해 줬습니다. 그러나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못 들었다, 딴 걸 할 게 너무나 많았다,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구나 될 수 있는 핑계예요. 자, 그냥 범인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서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이 뭡니까? 자기가 수업을 한번 놓쳤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야들이 장착이 되고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수학뿐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상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렌드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불평불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거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실행하는 친구가 바로 트렌드를 이끄는 친구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 많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는 그거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의 풀이가 정말 의도한 적용해야 될 능력치에 맞는 풀이인지 반드시 점검 받으신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요, 정말 이 49점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하위권 학생들은요, 자, 프린트를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익숙해지는 문제가 너무 적었습니다.
자, 걔 중에도 한 30점 초반에서 35점까지를 맞은 친구들은요, 정말 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 기간에 떨지 않고 잘 풀어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 정말 잘한 거예요. 칭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요, 아직까지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누구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점검을 받아서 이 프린트를 정말 의도대로만 풀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49점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이드 해준 대로만 따라가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자기가 의도에 맞게 풀었는지 꼭 점검을 받으시고, 어차피 전날에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등급과 성적 향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변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변별의 포인트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은 겁니다, 진짜. 왜냐면 가이드하고 제가 채널까지 열어서 질문까지 다 받아주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활용하시고요. 반드시 이 의도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판단해 보세요. 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려면요, 다른 거 할 시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체계적으로 푸셔서요, 정말 이 기말고사에 원하는 성적, 또 기말고사의 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중간고사 리뷰 및 기말고사 예상에 대해서 마치고요. 자,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상